데이빗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뇌에 손상을 입어 지진학급에 보내졌던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들을 제치고 상을 받은 것입니다. 니핑. 여러분의 자녀나 배우자, 부하 직원에게 넌 재능이 없고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뭔가 잘못되고 있어 라고 말해보십시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모든 의욕을 상실하게 될 겁니다. 반대로 아낌없이 칭찬하고 격려해보면 어떨까요? 충분히 해낼 수 있고 내가 당신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당신에게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잠재력이 있다고 말해보세요. 그들은 자신의 우수한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창업으로 세상을 바꾸는 리핑 캠퍼스입니다.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 30가지 원칙에 나오는 사례들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 카네기 친구 중에 독신으로 살다가 40이 되어서 약혼을 하게 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약혼녀의 권유로 댄스 교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처음 찾아간 댄스 강사는 내 춤이 형편없다고 말했지. 아마 그건 사실이었을 거야. 그는 이전 건 다 잊어버리고 싹 다 새로 시작해야 된다고 말했어. 난 배울 의욕을 상실했고 그 강사에게 배우는 것을 포기했지. 두 번째로 찾은 강사는 내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았어. 그는 내 춤이 다소 구식이긴 하지만 기본은 갖춰져 있으므로 새로운 스텝도 쉽게 배울 수 있을 거라고 했네. 첫 번째 강사는 나의 결점을 강조해서 실망을 주었지만 두 번째 강사는 내가 잘하는 것에 칭찬을 해주었고 결점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었지. 심지어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 선생님은 리듬 감각이 뛰어나시군요. 정말 타고난 댄서십니다. 물론 내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류 댄서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강사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겠지 라는 믿음이 생기더라고. 이미 나는 수강료를 내고 있었고 기분이 좋은 건 어쩔 수가 없었지. 어쨌든 타고난 리듬 감각이 있다는 말을 들은 이후 나의 댄스 실력은 일취월장했지. 댄스 강사의 말이 나를 격려하고 희망을 주었고 더 잘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겨나게 한 거지. 브릿지 게임이라면 일라이 커버트슨이 생각납니다. 그가 브릿지 게임에 관해서 쓴 책은 10개국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100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그에게 한 젊은 여성이 당신은 브릿지 게임에 뛰어난 재능이 있다고 말해주지 않았더라면 그는 결코 브릿지 선수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컬버트슨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철학과 사회학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석탄 장사를 해보려고 했지만 마찬가지로 쓴맛을 보았습니다. 브릿지 게임을 몇 번 했지만 자신이 브릿지 선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브릿지 게임이 서툴렀을 뿐만 아니라 게다가 몹시 고집이 셌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수없이 질문을 해대고 게임이 끝나고 난 후에도 승패의 원인을 오랫동안 분석하곤 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와 게임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브릿지 선생인 조세핀 딜론을 만나 사랑에 빠져 그녀와 결혼을 했습니다. 조세핀은 칼버트슨이 카드를 세밀하게 분석하는 것을 지켜보고는 그에게 뛰어난 소질이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칼버트슨은 그 진심 어린 격려로 용기를 얻을 수 있었고 이후에 유명한 브릿지 선수가 되었습니다.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카네기 코스 강사로 있는 클레멘스 M 존스는 격려와 잘못을 고치기 쉬운 것으로 보게 하는 관점이 그의 아들 데이빗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시 15살이던 데이빗이 나와 함께 살기 위해 신시내티에 왔습니다. 데이빗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온갖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교통사고로 인해 머리에 수술을 하고 이마에 큰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와 이혼을 하는 바람에 데이빗은 어머니를 따라 댈러스로 갔습니다. 15살이 될 때까지 지진아를 위한 특수학교에서 생활했는데요.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치게 돼서 학습장애가 있을 거라고 당연히 판단했던 겁니다. 데이빗은 같은 또래 아이들보다 2년이나 아래 학급에 속해 있었는데요. 데이빗이 중학교 1학년일 때 친구들은 중학교 3학년이었던 거죠. 곱셈도 못하고 손가락을 접어가며 덧셈을 했고요. 책도 읽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장점은 데이빗이 라디오나 TV 만지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였죠. 데이빗은 TV 기술자가 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걸 격려해주고 기술자가 되려면 수학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말해줬습니다. 아이가 수학에 익숙해지도록 도움을 주고 싶었는데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4개의 암기 카드를 구입해서 매일 밤 카드의 정답을 맞추는 게임을 했습니다. 데이빗이 정답을 못 맞추면 내가 그에게 답을 알려주고 못 맞춘 카드는 따로 쌓아놨다가 그 카드가 다 없어질 때까지 카드놀이를 했습니다. 전 데이빗에게 8분 이내에 틀리지 않고 모든 카드를 다 맞출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자고 약속했습니다. 처음에는 카드를 모두 맞추는데 52분이나 걸렸습니다. 그땐 8분이란 목표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죠. 그 다음에는 48분, 세 번째에는 45분, 44분,
41분, 그리고 40분 이내로 들어왔고요. 우린 시간이 줄어들 때마다 우리의 노력과 성과를 자축했습니다. 아내도 불러서 함께 기뻐하고 춤을 추기도 했죠. 한 달 후 데이빗은 8분 만에 모든 카드의 정답을 맞추게 됐습니다. 차츰 배우는 것이 재밌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데이빗의 수학 점수는 놀라울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다른 과목의 성적들도 빠르게 올라갔는데요. 독서 능력도 향상되고 미술에 대한 재능도 보여졌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 끝날 무렵에 과학교사가 데이빗에게 과학 전시회에 작품을 내보라고 권유할 정도였습니다. 데이빗의 작품은 교내 전시회에서 1등을 하고 신시내티 전체 과학 전시회에서도 3등을 했습니다. 데이빗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뇌에 손상을 입어 지진학급에 보내졌던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들을 제치고 상을 받은 것입니다. 데이빗은 자기가 배울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 결과 중학교 2학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한 번도 우등상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데이빗은 전국 우등생협회 회원으로 선출되었는데요. 배우는 것이 쉽고 즐겁다는 것을 알게 되자 아들의 인생이 변한 것입니다. 매월 29일에는 조용히 앉아서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숨을 들이마시면서 격려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세요. 진정으로 다른 사람이 발전하도록 도와주길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그들이 잘하는 것과 진전된 성과에 대해서 항상 칭찬해주고 그의 가능성을 격려해주세요. 상대방에게 약점은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격려를 해줘야 합니다. 상대의 실수를 강조함으로써 의욕을 꺾어버려서는 안 되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외에도 창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미핑 캠퍼스에서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